일단 98회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단은 1번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단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기업. 계속기업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에 계속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항목은 별도 처리예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항목은 통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통합해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있냐면은요. 저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얘네들 합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식으로 합치는 거를 통합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자, 그 다음에 4번.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면 주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이 뭐냐면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회계에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 수치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돈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설명 못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그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2번 재고자산이죠.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은 요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요 부분으로 많이 됩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 일단 1번 선입선출법은 가장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 옛날 거를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개별법의 특징은 항상 개별 나오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계산은 어때요? 복잡해요.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일단 유형자산이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유형자산 그러면 비유동자산이고요. 그래서 1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유형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으로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거 갖고 장난쳐요. 물리적 형체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칠 때 되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맞아요. 그래서 재평가할 때에는 그 관련 있는 것들 전부 다 다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여기에다 밑줄 치세요. 새로운 시설 개설. 네. 요거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에요. 네, 원가가 아니고 요거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그놈의 매입 시에 부대 비용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3번 맞아. 4번이야.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번 내용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 빨리 외우세요. 추정 나오면은 두 가지예요. 추정이 아니고 변경. 변경 나오면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뭐 있냐면 첫 번째로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대손이나 감가를 바꾸는 거고요. 얘는 전진법. 이 두 줄만 기억하시면 10번 중에 9번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에서 선입으로 했다. 이렇게 법 바꾸는 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여기 있죠? 법 바꾸면 뭐라고요?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요거 두 줄이면 시험 문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두 줄 추가로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거 보시면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 그래서 결론은 붕괴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아니 1번이 아니고 붕괴해 보면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한 후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소각에다가 밑줄 치세요. 일단 붕괴하면 첫 번째 거는 자기 주식 15만원 그리고 뭘로 했는지 없으니까 우리 만만한 게 현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12만원 주식은 300원에 샀으니까 9만원.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변에 비싸게 팔았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3만원.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주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00주는 소각했대요. 그래서 자기 주식 6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니까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 나오면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소각 나오면은 무조건 뭐냐면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차손 2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얘가 자본잉여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금은 자본금이잖아요. 적으세요. 제가 이 말 아마 앞으로 되게 자주 할 거예요. 무슨 말 자주 할 거냐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자본 주식 관련된 건 시험 때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주식이 쉽지 않아요. 분계, 대부분 분계하라고 나오는데 분계 자체가 만만한 파트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6번 보시면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원가 그러면은 공장, 생산, 뭐 조립. 그래서 4번만 800번대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부. 그래서 결론은 배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예산이 150만 원이었고요. 이거 나오면 요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0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165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배부 차이는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0만 원에 500시간이면은요. 요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150만 원에 500시간이면 시간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나누면. 그래서 알바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보시면은 165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3,000원으로 나누면 550시간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550시간 3번. 왜냐면 둘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3,000원으로 했을 때 550시간이면은 둘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문제세요. 그 다음에 8번 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매출 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는 안 했던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T자로 우리 이건 했었죠. 이걸 약간 변형하셔야 돼요. 우리 매출원가니까 무슨 계정이에요? 제품 계정이에요.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라고 했었죠. 요거는 좀 응용력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응용하셔야 되냐면 요 제품을 수량으로 고쳐볼 거예요. 그래서 수량으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월초나 기초나 그냥 기 그러면 1년이고 월 그러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월초 제품이 5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월말 제품이에요. 300개. 그 다음에 당월 제품 판매가 1000개. 그러면 완성된 거 몇 개예요? 800개예요. 요걸 일단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요거를 구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기 보시면 월초는 67,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월말은 55,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래요? 110원이래요. 완성된 게. 그러면 800개에다가 110원 곱하면 88,000원 나와요. 우리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1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건 좀 응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수량으로 외운 적은 없죠. 우리가 외워놓은 거는 뭘로만 외워놨었어요? 저걸로만 외워놨었잖아요. 금액으로만. 그래서 그거를 좀 계량할 줄 아셔야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은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디에 나와요? 손익계산서.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번.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물량 흐름. 그러면 요거는 우리 외웠었었죠? 뭘로 외웠었었냐면 요걸로 외웠었어요.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몇 개예요? 1,500개. 착수는 8,500. 그 다음에 기말은 700. 공손이 1,300.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저거 뽑을 수 있어요. 수험표. 그래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수험표 뽑으시면 됩니다. 하면 8,000개 나와요. 완성.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문을 보시면은요, 거기 지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완성품의 3%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8,000개에 3%면은 240개 나옵니다. 그러면 3%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10,000개 아니죠? 8,000개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완성품의 3%가 정상이면 비정상은 1,060개래요. 그러면은 우리 1,300개에서 240개 빼면은 1,000 몇 개 나와요? 60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번. 11번 보시면 다음 자료는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과세표준만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과세표준 나오면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매출 공급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적어 드릴 거냐면,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래서 우리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 다음에 매출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이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12번 보시면 11번 아직 안 구했죠. 영세율 있죠? 200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은 어때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게 1,550이 있는데, 그 중에 선물용으로 매입한 게 5만원 있대요. 그럼 그건 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납부세액이 지금 250이에요. 그러면 250에서 저기 매출세액 빼기 150 나오죠. 얼마 나와요? 150. 그러면 매출세액은 400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10%가 세액이잖아요. 그러면은 400만 원이 되려면 매출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 4천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영세율 포함이에요. 그래서 4,200이 됩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그래서 답은 일단 4200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일단은 어디로 좀 오시냐면은요. 여기로 좀 와주세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오셔서 여기 보면은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세하고 영세 합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서 과세표준은 과세하고 영세하고 뭐 한 거라고요?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봐두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못 풀 정도도 아니긴 한데 쉽지도 않아요.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좀 계산 문제로 내십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거의 요 수준에서 많이 내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은 2일 이내예요.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요 두 줄에서 많이 내긴 합니다. 근데 요거에서 벗어나서 낼 때도 있어요. 근데 한 10번 나오면 7, 8번은 요 두 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이네요. 근데 이거 이 당시에 왜 나왔냐면 요 전까지 3일이었거든요. 근데 요 때부터 2일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여기 위에 보면은 2021년도예요. 그래서 법 바뀐 게 꼭 한 번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올해 안에 적어 나올 확률 높아요. 뭐 원래 잘 내긴 하지만 식대 있잖아요. 식대가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비과세 얼마로 바뀌었어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좀 숙지를 하고 계세요. 요거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바뀐 거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 불산입. 여기 무슨 뜻이냐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가 비용이거든요. 세법에서는. 근데 이제 세법하고 회계하고 말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우리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야 좋을까요? 안 해야 좋을까요? 인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기부할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는 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가사경비는 안 됩니다. 가사경비는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쓴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다는 X. 벌금 과료 과태료도 안 돼요. 왜냐하면 벌금이나 과료나 과태료는 결론적으로 내가 잘해서 내는 거예요,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잘못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새벽 2시인가 3시에 자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뭐라고 문자 왔냐면 저기 뭐지? 자동차 관련돼서 과태료 내라고. 네, 스팸 메일이었던 거죠.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왜냐면 뭐 돈 내고 끌고 오긴 했는데 얼마 전에 수원 갔다가 차 끌려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돈 내고 끌고 왔기 때문에 올 게 없는데 그래갖고 인터넷 조금 뒤져봤더니 스팸 메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손금 돼요. 그래서 가하고 맛뺀 나다라. 그래서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사경비가 안 되는 이유는 집에 쓴 거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8천 거까지 다 끌고 올 테니까. 그래서 안 되고, 벌금 과료 과태료는 잘못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인정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잘했으면은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가하고 말을 뺀 나머지.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세율. 일단 우리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냐면 환급이 되고 그것도 조기 환급 해줍니다.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주로 수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 내국 신용장 맞죠? 수출업자 맞죠? 국외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대액 위탁 수출. 네. 대행 위탁 수출은 요건 영세율이 아니고 과세예요, 그냥. 수출 같은 거 대신 해주는 관세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기 인천항에 집이 가깝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취업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인천항 쪽에 그런 관세사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한 데가 수출하는 회사야 아니면 수입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요거 대행 위탁 수출을 해요. 그래서 대신 해주고 수수료 주는데 요거는 과세입니다. 영세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거 정답은 3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금저축에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고요. 연금 외로 수령하는 일시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는 연금으로 받냐 그러면 연금소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방에 받고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근데 당연히 세금은 한 방에 받는 게 더 많이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어쨌든 뭐 죽을 때까지 받거나 요 크게 2가지거든요. 네, 한 번에 받으시면 대부분 후회해요. 왜냐면 일단 세금도 많이 떼가거니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목돈이 있으면 비싼 거 사요, 안 사요? 사죠. 돈을 더 써요, 덜 써요? 더 써요. 그래서 목돈을 갖고 있는 게 장기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퇴직소득에서 퇴직금에서 퇴직금 이외에 소득이 되는 거는 요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금 규정에 없는 웃돈을 더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더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하죠. 근데 뭐 대기업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모도록 되어 있고, 4번에 보시면 요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있죠. 10년 이상이면 비과세예요. 그래서 혹시 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내가 10년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떼고,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띱니다. 근데 몇 년 이상은 부으셔야 돼요? 10년 이상.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적금 있죠. 보험회사 적금이 있어요. 보험회사 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요건 뭐냐면 3년 동안 넣고 10년 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있다 갖고 가는 거예요. 3년 붓고 7년 이후 되면 10년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불입 10년 만기. 요거는 5년 동안 붓고 10년 됐을 때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10년 불입 10년 만기.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건 이제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에는 비과세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보험 관련돼서 드는 경우에 요게 유일하게 비과세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험과 은행의 차이는 하나예요. 얘는 해약하면은
예, 원금보다 받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은행은 원금은 보장이 되거든요. 예, 요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 대신 뭐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요쪽이 좀 더 세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 드실 때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다가 말 거면 안 가느니만 못한 거에 대표적인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30만 원짜리 3개월 붓고 해약했더니 18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해약한 게 잘한 거예요. 왜냐면 금액대도 좀 셌었고 가장 큰 문제는 저거였었거든요. 지금 부었으면은 한 몇 년째냐? 10년 정도 부었는데 원금 회복이 안 돼요. 네. 그 보험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보험이 있거든요. 유명해요. 원금 회복이 안 되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거 들라고 해서 들었다가 뭔가 꺼림칙 하잖아요. 제가 영업하는 사람들을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3번 뒤통수 맞아서. 그래갖고 인터넷을 한 일주일 정도 뒤져봤더니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갖고 혼자 그냥 보험회사 가서 해약했더니 해약하고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왜 해약했냐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끊어버렸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험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라고 하는 건 100에 90은요. 수당이 센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리고 수령했대요. 배당 나오면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돈으로 주는 거 현금. 주식으로 주는 거 뭐요? 주식. 그 다음에 지금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때하고 줄 때.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왜 이래?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별거 없습니다. 답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보통예금 500. 그 다음에 대변의 배당금 수익 500 끝. 왜냐면 주식 배당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회계처리. 여기 기억나야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내요. 한 5년에 한 번.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빵 잘 틀려요. 왜냐면 얘 때문에. 다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대한민국 시험은 대부분 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몸으로 하는 거는 내 몸에 얼마나 이게 익숙해져 있냐를 보는 거고 대부분 이제 머리로 시험 보는 것들은 보면은 기억력 싸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보시면 원천징수 나오면 항상 제가 적어드리는 건 2가지입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지금 이자 수익 나왔으니까 선납세금이에요. 75,460원. 그 다음에 이자로 받은 건 49.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얼마였냐면 500이었죠.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500 41만 5,340원. 5,300이 아니고 540원. 542 541 하고 4네. 이래서 암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5414 540 맞아요. 그리고 하나 팁 드리면 여기 보세요. 입력하실 때 어떤 분들 보면 머리 잘 쓰시더라고요. 마지막 거 구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3월 11일 걸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쓰고 마지막 건 안 써요.
왜냐면 안 써도 되죠. 왜요? 마지막 금액은 누가 구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분기할 때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간혹 가다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틀린 거 아니니까. 어차피 마지막 금액은 컴퓨터가 해주잖아요. 3번은 별표 하나. 어려워서 별표가 하나가 아니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상환 의무가 없는 것, 하나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것.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는 것 나오면 정부보조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차입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답은 이렇게 돼요. 일단 정부에서 보조받았죠. 통장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반은 3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2,500 서울시청.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인데요. 뭐 키포인트라고 할 것도 없고 상환 의무가 없는 거 반이잖아요. 그럼 정부 보조금인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다 이제 정부 보조금을 치시면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통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부 보조금은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내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이죠. 그래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장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나오면 그 관련 있는 게 그 뒤에 있어야 돼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라기보단 안 풀어봐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매출 할인. 일단 외상대금이 483만원 있었고요. 당진. 그 다음에 매출하고 할인이니까 무슨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 그래서 2% 하시면은 96,600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품 매출이에요. 매출 할인 치면 여러 개 뜨거든요. 거기에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장으로 들어오셨죠. 보통예금 47334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라고 나오면 사무용품비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0번 때 사무용품비 27,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보통예금 27,500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7월 2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물로 제공.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간주 공급이에요. 우리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었잖아요. 자가, 개인,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요. 사업상 증여. 폐업시, 전존재화. 그리고 자가 공급도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간주.
그리고 유일하게 얘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간주공급 분기예요. 요거는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 원가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 판 게 아닌지라.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요거는 어느 정도 분계를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은 시가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세금 거두려고 분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시가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회사가 가졌어요. 거래처 줬어요. 거래처 줬죠? 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근데 요거는 5도 맞게는 해줬습니다. 요 당시에는.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5인지 8인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요때는 두 개 다 맞게는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는 거는 원가로 봐야 돼요. 왜냐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뭐냐면은 세금은 시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7월 22일 가서 건별의 제품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치셔야 돼요. 77만원 70만원에 7만원. 왜 그러냐면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그 부가세에 맞춰서 치셔야 됩니다. 세무.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으시고 여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제품. 그 다음에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70이 아니고 50으로 바꾸셔야 되고 접대비 57만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무난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 유형입니다. 2번 문제가. 그래서 2번 보시면 8월 5일. 거기 보시면은 제품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 현역, 역.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이죠. 그 다음에 차변의 돈은 현찰로 300 받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250 했죠. 끝.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품 파는 거랑 원재료 사는 겁니다. 과세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8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부 직원. 우리 직원들 위해서 쓰면은 뭐라 그랬어요?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그래서 매입의 카과, 식신, 차변에 500번대 복리 90, 그 다음에 세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종이세금 계산서 있죠? 세금 계산서 있으면 세금 계산서가 이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세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치면은 누가 이긴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이긴다 그랬죠? 네, 미지급금 99만원 신앙카드.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9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사 도급. 그래서 우리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요거 이론에 잘 나옵니다.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뭐 딴 거 없고, 결론은 그냥 9월 7일 것만 처리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9월 7일 날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매입의 과세, 그래서 매입 과세 처리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삼진역. 우리 요거는 좀 별도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완성되면 건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완성되면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세금이 480. 그 다음에 돈은 통장으로 줬죠. 5280.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건물 나오면 완성됐으면 건물, 미완성됐으면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뭐 쓸 건지 그거 좀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제품 팔았습니다. 매출의 과세, 명국,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월 30일. 요렇게 나오면 꼭 요거 꼭 기억하세요. 지문에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보세요. 4월 30 가셔서 여기 200 있어요. 선수금. 일단 제품 매출 1000. 세금 100.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거 200, 예상 900.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제 풀다 보면은 지문에 날짜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날짜가 힌트니까 그 힌트 들어가셔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 요거 시험에 나오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열심히 치시면 돼요. 여기 가서 여기 부가가치 가셔서 여기 건물등 감가상각이라고 있거든요. 건물등 감가상각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2기 확정이잖아요. 10월에서 12월 치시고 10월 6일 F2 경기자동차. 자산 구분은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2,800에 280. 11월 22일 F2 한국상사. 그 다음에 기계니까 기계장치 1,300에 130. 그 다음에 12월 20일 F2 시원전자. 그 다음에 복사기니까 비품. 그래서 기타 180에 얼마요? 18만원. 이렇게 3개 넣으시면은 3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감가상각 자산만 넣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다 감가상각 자산만 나왔지만 혹시 또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컨트롤 F 하시고 비품
그럼 여기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라고 연결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항상 뭐 누르시라고요? 예,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실 때는 요거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과세 영세 먼저 무조건 그 순서 꼭 맞춰주세요. 그래야 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매출 자료, 매출 과세, 매출 카과 현과, 그 다음에 매출 건별, 그 다음에 매출 수출,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회수기일이 2년 넘으면 외상매출금은 저거 처리할 수 있어요. 대손 처리. 그래서 대손에 마이너스 100. 그래서 결론은 대손 처리하라고 준 거예요. 거기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1번에 4억에 아니 4억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요거 안 나눴네요. 매출 과세가 3억 5천에 3,500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영세가 5천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세금하고 안 맞죠? 맞죠? 세액은 3,500인데 거기 보시면은 앞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1번에 3억 5천에 3,500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몇 번이냐 5번에 5천. 그래야 맞잖아요. 앞뒤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500에 50.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 영세율 매출 포함이잖아요. 그거 쪼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세요? 4번 가셔서 거기에 70에 7만원.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 4천.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 상태에서 요거 해주시면 되죠. 여기 8번 가셔서 마이너스 100.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은 매출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마무리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매입하러 갈게요. 그래서 매입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수치.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했냐 안 했냐 중요하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입 자료는 일단 세금계산서는 위에부터 적을게요. 매입과세 일반, 매입불공 일반, 매입과세 고정, 그 다음에 매입과세 예정 누락. 이렇게 이제 앞에 거부터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이렇게 됩니다. 매입과세 일반, 사업무가는 입력 X. 왜냐면 매입불공이 없어요. 매입불공이 되려면 꼭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요거는 따로 좀 외우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플러스 불공 내역 나오면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두시고. 다음에 비품은 매입 카과에 비품은 고정이에요. 고정이 유형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에다가는 꼭 고정이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 10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 그 다음에 불공도 포함이죠. 그래서 2억 5천 100에 2,510 치시고. 그래서 저거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불공 가셔서 100만원에 10만원 요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매입은 여기에요. 11번. 11번에 3천에 3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은 38번. 300에 30. 아이고. 일단 이거 넣으세요. 넣어보시고요. 등록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에요. 41번. 그래서 41번에 2,500에 250, 42번에 500에 50. 사업무관 여기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 사업무관하고 그 다음에 접대성 물품하고 그 첫 번째 그 매출 자료 있었죠. 예, 거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파트를 할 수 있냐 없냐, 예, 그게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은 여기죠. 21번. 그래서 21번에다가 80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넣는지 그거 잘 좀 봐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요거 적어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246만 원이 나오셨으면 요번 거는 맞은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마 12시까지는 제가 눈 뜨고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밤에 요거 꼭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으시면은 12시까지는 연락 주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4번. 요 당시에는 저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저거 전자 신고하는 거 있죠. 예, 여긴 없습니다. 2022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2021년 시험이라 요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문제 4번은 항상 요게 먼저입니다. 1번은 수동, 2번 수동, 3번 자동, 그 다음에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 그래서 자동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씩 봐야죠.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일단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시험 문제도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 붕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0154 빵빵빵. 왜 차변이냐면 자산의 증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통예금이 빵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요거는 0을 만드는 붕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0을 만드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원래 회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을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대변에 1년 이내에 갚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차입금 10154 빵빵빵 별빛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때 모르겠으면 양쪽 다 거래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0월 1일 일단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비용 처리에다가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라고 했었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했대요.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아이고 3번 어디 갔어? 이런 바뀌었네. 그래서 보험료 그래서 800번대 그 다음에 차변의 성급
비용.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70 곱하기 12분의 올해가 10월, 11월, 12월이죠. 12분의 3인데 또 이러네. 혹시 나중에 뭐지? 요 버전 쓰시면 이게 버전이 뭐였더라? 한글 중에 이거 지금 정확하게 버전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 키패드가 안 먹히는 게 있어요. 요것만 들어오면 수식 편집기만 들어오면 오른쪽 숫자 키패드가 안 되더라고요. 요 버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70 나누기 12 곱하기 3 그러면 67만 5천원은 올해 거. 왜 이래 계속. 그 다음에 202만 5천원은 내년 거. 그래서 여기는 비용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내년 거 쓰면 되죠. 202만 5천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정률법. 우리 정액법 구하시는 공식이 어떻게 되시죠? 정액법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거기 저거부터 할게요. 정액법부터. 그래서 2억 빼기 빵 나누기 40 하시면 500 나와요. 왜 빼기 빵이냐면 없어요. 맞죠? 네, 없으면 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5천이에요. 빼기 1565 곱하기 0.313 10751-590 10751-590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니까 여기로 오세요. 수동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뭐 이제 다들 잘 넣으시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그 다음에 저기 건물. 근데 800번대니까 여기 앞에 꼭 8인지 확인하시고 건물에다가 500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외우셔도 되는데 어떻게 외우셔도 되냐면은요. 요렇게 외우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여기 500번대는 일반 감가상각비예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다가 아까 10751-550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잘 하셔서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동이 아주 어려운 분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자동이죠.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위탁재고. 그리고 앞에 보세요. 위탁품은
누가 팔았을 때요? 스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넣으면 되고 제품은 800입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팔렸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위로 가셔서 기말 원재료에다가 얼마요? 400. 기말 제공품에 800 3만원. 기말 제품에 8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2개. 요거는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주거든요. 뭐 1%면 2%, 2%면 2% 이렇게 맞춰서 주는데 얘네는 꼭 안 맞춰서 줘요. 그래서 요거는 숙지를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실수를 좀 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여기 위에 대손 누르세요. 그리고 거기 1%가 누구죠? 외상매출금이죠. 요 금액을 적으세요. 예, 저하고는 금액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입력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저하고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요, 1%를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저는 외상매출금이 3,333, 빵빵빵이 나왔어요. 저하고 금액 다를 거예요. 금액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를 2%로 고치세요. 2%로 고치면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2%로 바뀌어요. 전부 다 몇 프로로 바뀌어 버리세요?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무조건 들어가면 1%로 뜨거든요. 기본값이. 그래서 1%에 있는 거 적고 2%로 바꾸신 다음에 아까 적은 금액을 여기에다 치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은요.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여기는 1%. 맞죠? 여기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이렇게 안 하면 대부분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일단 1%로 해놓고 1%로 하고 2%를 지워요. 그리고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요번엔 2%로 바꿔요. 그 다음에 1%를 지우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지막에 요 지운 거 있죠? 얘가 0이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1%의 금액을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금액도 적어요. 단기 대여금의 160. 이런 식으로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F로 그냥 하나씩 찾아서 쳐도 돼요. 외상매출금 찾아서 3333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찾아서 어디겠어? 아까 얼마였죠? 160 이렇게 치셔도 돼요.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하세요. 어차피 답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편한 걸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요거 보고 나오시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오셔갖고 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저는 더 기억이 안 나겠죠. 간혹 가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맴은 이해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35분에 다음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저거 수험표 뽑으실 분들은 쉬는 시간에 뽑으세요. 네, 잠깐 쉬었다 볼게요.